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아마 저녁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한 15분 정도로 짧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학협력 혁신 사례라는 주제인데 혁신은 아니고 우리 대학에서 지금 추진했던 산학협력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 우리 대학은 이제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링크 사업이든 혁신 사업이든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업들을 이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의 핵심은 메이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메이트 전략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산학협력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산학협력에 대한 가치 창출, 그러니까 이제 뭐 산학협력을 통한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산학협력 체제, 가족 회사라든지 지역 사회 거버넌스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성과 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 전체 간략한 모형과 그에 따른 추진 사례,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한 2, 3년 정도 운영하면서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연계했던 사례를 마지막으로 오늘 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을 조이 C 플랜 2.0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라이즈 체계로 가면서 실은 이제 조이 C 플랜 3.0으로 고도화를 했고, 그 자료는 지금 오늘 여기서 담지는 않았지만 3.0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년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은 이제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메이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학연 동반 성장. 그래서 올해는 이제 3.0으로 고도화하면서 이제 메이트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산학연 동반 성장으로 조금 더 확장한다라는 부분이고, 추진 전략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계획 성과 지표도 이렇게 저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파트입니다. 교육 파트의 핵심은 저희가 이제 디딤돌 교육을 통한 완성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조선 이공대학교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보건 계열이 없습니다. 간호보건 계열이 없고 공학 계열이 약 한 70% 정도, 전체 23개 학과가 있고 공학 계열이 약 한 70%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이제 실습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습 교육이 전체 뭐 우리 대학 내에서는 50% 이상으로 실습 교육으로 그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이제 실습형 교육을 처음에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또 현재 이제 성인 학습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교육 자원의 다변화, 그리고 이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통합형 비대면 교육. 근데 이제 통합형 비대면 교육은 제가 뒤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저희가 실습 중심이다 보니까 그럼 실습 교육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희가 조금 고민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무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 체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형 창의 실무 교육 운영 계획에 요거는 이제 S스펙 혁신 교수 모델인데, 이걸 저희도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우리 대학 내에서는 LT 플러스 모형이라고 해서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해서 현장 견학, 현장 학습, 그리고 현장 체험, 그리고 이제 글로벌까지 하는 이런 쪽 모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산업체가 같이 교육을 참여를 하는데, 모든 산업체가 동등한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이제 교육 강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단순하게 교육 자료만 제공해 줄 수 있는 데 있고, 앞서 대림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까지 직접으로 가져가시는데, 그래서 그런 산업체 참여 수준에 따라 저희가 산업체를 좀 분류해서 산학 교육을 하는 이런 쪽 모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가 조금 지금도 계속 다듬어 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실습 쪽인데 양방향 교육을 하는데 디지털 기반의 실습 같은 경우는 양방향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데 학생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계약을 할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집에서 살 수 있는, 쓸 수 있는 이런 교육까지 해서 한 두 개 정도는 그런 게 가능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매를 할 때 학내 실습실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일부는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기반 실습이 불가능한 거는 AR, VR 쪽 콘텐츠인데 아마 메타버스로 저희가 해서 좀 제공하려고 하고 저희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직업 교육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채용 연계형하고 채용 우대형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채용 연계형 같은 경우는 별도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채용 우대형 같은 경우는 교과목만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연계형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예 이제 채용 협약을 해서 엠코 같은 경우는 채용 연계형 하면 바로 이제 인턴을 끝나고 취업을 해주는 모델이고,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모델도 있고, 그래서 채용 연계형과 채용 우대형을 하고 있고, 고민이 이제 계속 주무식 교육 과정은 참여 학과들이 계속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속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학생 수가 줄고 이제 학과의 정원이 계속 어느 정도 주는 이런 쪽 상황에서는 별도 반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용 장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구축된 실습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파존이라고 해서 원파 실습실을 구축하고, 약간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제 그러니까 기계 설계, 뭐 자동화 시스템 혹은 이런 쪽으로 묶어서 저희가 대응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전략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학인맥 교육 쪽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주무식 교육 과정 이수자는 2020년도에 저희가 한 192명 정도를 주무식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에 조금 올랐다가 2024년부터는 좀 급격히 줄어들어서 저희가 한 7개 학과가 이제 채용 연계형으로 별도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용 우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 전체가 저희가 이제 1,450명 정도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 70%고, 그중에서 한 182명 정도가 저희가 주무식 교육 과정을 하고 있고, 표준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85명에서 170명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전체 운영을, 그러니까 대학 전체로 보면 아마 7% 정도 표준 실습을 저희가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고, 캡스톤 디자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 하고 있고,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연계형, 창의 융합형, 그리고 기업 연계형, 그다음에 창의형, 그리고 융합형으로 하고 있고, 융합형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학과랑 연계를 해서 두세 개 학과가 참여하는 방향이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이 서로 묶어서 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캡스톤 디자인 모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테크샵, 그러니까 3D 프린팅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구축해서 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산학인맥 가치 창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기몰이라고 해서 뭐 인력 양성 쪽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기업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전략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산학인맥 가치 창출 쪽에서는 이게 링크의 주요 내용인데, 혁신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ICC라는 용어를 많을 겁니다. 그래서 ICC 협의체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학은 지금 세 개의 ICC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디지털 제조 ICC, 그리고 이제 웰리스 라이프 ICC, 그리고 테크 트레이닝 모빌리티 ICC, 세 개 ICC가 있고, 웰리스 라이프 ICC 같은 건 그게 기반해서 3년째 운영하면서 올해 이제 그 유소년 대상 축구 교실이나 이런 쪽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화까지, 말씀하신 자립화까지 가겠다라는 내용을 했고, 나머지 두 개 쪽은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재직자 교육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크게 협의체에서는 이제 교육 과정, 교육 과제 도출해서 나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술 과제 도출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두 가지 아젠다로 협의체를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형을 하고 있고, 산학 공동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과제하고 ICC 연계 과제로 해서 좀 과제당 지원금을 차별화해서 두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에로 기술지도 자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요거는 이제 재작년 자료인데 조금 더 이제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일반 재직자 교육 같은 경우 올해는 총 유료 재직자 교육 과정을 저희가 18건 추진을 했습니다. 재직자 교육 18건 추진했고, 뭐 수익금은 이렇게 나오는데, 재직자 교육에서 수익금이나 이런 게 좀 일반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프랜차이즈 창업과에서 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째, 4년째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경영과가 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MBA 과정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한 클래스에 한 50명 이상 정도 모집해서,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수익금이 나는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자 교육 과정에 대한 실적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교수님들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재직자 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뒤쪽에서 아마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들을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앵커 기업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소개드릴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들이 오면 우리 대학에 일주일간, 3일간 이렇게 출근을 해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양성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2차 전지업체인 세방 리튬 배터리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이제 세방 전지도 요청이 와서 세방 전지 재직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요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직무전환 학대 재직자 교육까지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장비 운영 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희가 핵심은 이제 장비 도입 단계하고 장비 관리 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할 때 그 센터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훈련 센터 같은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지정된 장비와 지정된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센터 연결하다 보면 기업체에서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한 뿐만 아니라 뭐 SMSP라든지 독일 백호프만사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에 기업들, 민간 기업들하고 연계된 어떤 그 인증센터 기반으로 공용 장비를 구축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 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고, 올해는 이제 그 아마 디지털 기반 그다음에 AI 쪽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AWS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해서 그 훈련 센터를 광주권에 유치하기로 하고, 아마 2월 달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영 장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게, 아마 그 저희가 e스포츠 학과가 있어가지고 아마 젠지 아카데미를 좀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학 내 이제 그 직업 훈련은 가능한데 학원은 설립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조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한다라면 우리 대학 내에 있는 그 e스포츠과에서 있는 그런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조금 더 수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족회사 부분입니다. 가족회사 부분 저희도 이제 유료 가족회사 제도를 해서 하고 있고, 상당히 힘듭니다. 유료 가족회사 힘들고, 지금은 아마 저희 패밀리 50만 원 정도, 저희 코어 파트너 20만 원인데, 대학 내에서 이제 가족회사를 가입을 하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교수님들의 인맥, 이런 교수님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매년 이래 조금 증가되는 형상을 보였는데, 이걸 좀 더 고도화해서 실제로 기업체에서 가입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뭘까, 이런 지금 고민이 들어가고 있고, 참 힘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료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예. 그다음에 가족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다른 애들처럼 명패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회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뭐 MOU 체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중소기업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채용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학생들을 좀 못 보내는 입장이 많습니다. 공학계열 쪽에서는 생산 이런 기술 인력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착안을 하면 전문대학도 인력 공급 측면 그리고 HRD 측면 산학에서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조금 저희가 다듬어서 가족회사를 계속 좀 유료 가족회사를 확보하는 이런 방안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인력 체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가버넌스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성과 관리부터 이게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PDR 회의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리뷰입니다. 그래서 단위 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중심으로 한 그 PM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성과 관리하고 있고 가버넌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산업에 대한 관리 체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통합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학과 대상 설명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체 저희가 이제 특수목적 사업들이 많이 종료가 돼서 기존에 했던 3년 정도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영역 성과 확산 부분입니다. 성과 확산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역 상생 일자리 1호 기업이고, 아마 잘 아시는 캐스퍼 만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그리고 광주시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아마 1대 주주는 광주시가 되고 2대 주주가 아마 그 현대자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생성 그 만든 회사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 있습니다. 오토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자체 교육장이 있는데 GM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4월 달에 GGM 신입사원 57명이 일주일간 우리 대학에 왔습니다. 우리 대학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가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이제 신입 사원 48명이 와서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작된 게 그전에 이제 세방 리튬 2차 전지 업체에서 먼저 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지역 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방 전지 쪽에서는 올해 이제 그러면 우리도 교육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달 정도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게 가능하다라는 부분 해서 재직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자 교육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교육. 그래서 올해도 이거는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 아카데미 쪽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관련 수료증. 그래서 협동 로봇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제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구조 실습이나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GM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2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 커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서로 이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 필요한 교육들 또 이제 그쪽에서 추천하는 강사를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우수 학생들이. 또 대학 입장에서는 GM하고 그 인턴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같이 작년에 했는데 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우리 대학의 자동차과 이제 학생들하고 그리고 GGM의 우수 사원들 뽑힌 우수 사원들하고 서 멘토 멘티 개념을 해서 일본에 공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 연수를 추진하면서 대학에서 가는 방하고 기업체에서는 조금 더 대학에서 접근하면 못 가는 공정이나 이런 데까지 좀 더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총 저희가 이제 GGM 51명 그리고 우리 학생 24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갔습니다. 갔었고 2차수에 걸쳐서 1차, 2차에 갔고, 그래서 뭐 이런 방문 지역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부터 닛산 자동차 이런 데까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가면 도요타 전시관이나 이런 쪽만 보는데 실제로 공장에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특강도 그 전문가가 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했던 게 그 회사에서는 이제 인사 관계자가 못하는 걸 대학 교수의 말을 빌어서 대학 교수의 입을 빌어서 신입 사원들이나 우수 사원들한테 좀 그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특강을 좀 잡아달라 해서 우리 대학 교수님들, 자동차과 교수님들이 가셔서 또 일본 현지에서 또 특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걸 좀 진행하자라고 하셨는데 요것도 이제 예산 확보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 그 행사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저희가 좀 담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전시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정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한,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고 지짐도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어서 한 게 뭐냐면 이제 GGM 일자리 체험입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10회차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에서 토요일 정도 원하는 시간에 가서 GGM 실제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이제 견학을 받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미리 이렇게 견학을 하는 부분, 그래서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이 그 GGM 일자리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게 좋아하는 게 어쨌든 보면 여기서 하면 기아 자동차를 가고 싶어 하는데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 활동이고 하고 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산학 협력 중에서 이제 교육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 아마 이어지면 이제 인턴십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 서로 만족했는지 그 1호입니다. GGM 회사 생긴 이래로 1호 기증을 저희 쪽 우리 대학에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기차는 현대차에서 아직 뭡니까 허락을 안 해준답니다. 생산된 지 몇 개월 안 돼서 아직 그거는 조금 더 기간이 지나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대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1호로 우리 대학에 기증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에서 추진했던 산학이면 전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시도했던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산업체의 연계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